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코끼리 친구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아토믹 헤빗,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19년 2월에 초판 인쇄되고 근 1년 정도가 되었는데 현재까지도 교보문고, 알라딘에서 자기계발 베스트셀러로 판매되고 있는 책입니다. 게다가 신년을 맞이해서 올해 세운 목표들을 점검해보고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데 가장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서 구독자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저자 소개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자 제임스 클리어는 촉망받는 야구선수였으나 훈련 중 얼굴뼈가 30조각이 나는 사고를 당하며 인생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야구에 인생을 걸었던 그에게 이 사건은 사망 선고와 같았는데요. 하지만 그는 좌절 대신 매일 1%씩의 성장을 목표로 일상의 작은 성공들을 이뤄나갑니다. 불굴의 노력으로 6년 후 그는 대학 최고 남자 선수로 선정되었고 ESPN 전미 대학 대표 선수로도 선출되게 됩니다. 그러한 그의 노력을 눈여겨보던 주위 사람들은 그를 습관 전문가로 칭하게 되었고 점차 그는 자기의 경험을 주변 사람들과 대중들에게 소개하게 되며 미국 최고의 자기계발 전문가가 됩니다. 책은 전체 6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아주 작은 습관이 만드는 극적인 변화를 인간의 근본적인 심리 속성을 파헤치며 알기 쉽게 설명해 줍니다.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파트 2에서 파트 5까지는 이 책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드는 4단계, 신호, 열망, 반응, 보상을 소개하며 인간의 본성과 심리적 요인을 바탕으로 원하는 습관을 만드는 방법을 명쾌하고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파트 6에서는 각 개인에게 맞는 최고의 습관이란 무엇인지 저자의 통찰력 있는 견해를 덧붙이며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다루는 이 책을 너무너무 재미있고 유익하게 보았고 제가 신년 목표로 세운 것들도 책에서 다룬 방법으로 직접 적용해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1%라는 작은 변화, 한 걸음 나아가는 변화가 일으키는 극적인 효과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작은 노력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고 업무적인 부분, 생활적인 부분, 관계적인 부분 모두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어 개인적으로 무척이나 고마운 책입니다. 정말 좋은 책이라고 생각되어 이번에 이렇게 구독자분들께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저는 총 3회에 걸쳐서 각 파트의 핵심 내용 부분을 발췌해서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경자년 새해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는 목표와 습관 달성하길 기원드리며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제임스 클리어 지음. 아주 작은 습관이 만드는 극적인 변화. 파트 1. 평범했던 선수들은 어떻게 세계 최고가 되었을까? 2003년의 어느 날 영국의 사이클 협회 브리티시 사이클링의 운명이 바뀌었다. 당시 조직위원회는 데이브 브레이스퍼드를 새 감독으로 영입했는데 그 전까지 무려 100년 동안 영국의 프로사이클 선수들은 평범한 수준이었다. 1908년 이후 영국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단 한 개 땄을 뿐이며 가장 큰 사이클 대회인 투르드 프랑스에서는 110년 동안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다. 심지어 유럽 최고의 사이클 제조업체 한 곳은 영국 선수들에게 사이클을 판매하는 것조차 거부했다. 혹시라도 영국 선수들이
자사 장비를 사용하는 걸 다른 나라 선수들이 볼지 모른다는 우려에서였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 감독으로 부임한 브레이스 퍼드는 예전 감독들과는 다른 전략을 구사해야만 했다. 그는 이 전략을 사소한 성과들의 총합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모든 일에서 아주 미세한 발전을 추구한다는 의미다. 브레이스 퍼드와 코치들은 그들의 사이클링 팀에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들부터 하나씩 바꿔나갔다. 사이클 안장을 보다 편안하게 디자인하고 타이어는 접지력을 높이기 위해 알코올로 닦았다. 선수들에게는 전기로 체온을 올리는 오버쇼츠를 입혀 사이클을 타는 동안 이상적인 근육 온도를 유지하게 했고, 몸에 생체 감지 센서들을 부착해 운동할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생체적 반응이 일어나는지 파악했다. 선수들은 바람 부는 터널에서 다양한 소재의 옷을 입고 달렸으며, 실외에서 연습할 때는 더 가볍고 공기 역학적으로 디자인된 선수복으로 바꿔 입었다. 또한 브레이스 퍼드는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에서 1%를 개선하고자 노력했다. 예를 들면 어떤 마사지 젤이 가장 빨리 근육을 회복시키는지 직접 테스트했으며, 외과 의사를 고용해 각 선수들마다 가장 적합한 손 씻기 방법을 가르쳐 감기에 걸릴 확률을 낮추기도 했다. 각각의 선수들이 어떤 베개와 매트릭스를 사용했을 때 숙면하는지도 일일이 파악했다. 심지어 팀 트럭 내부를 흰색으로 칠하기도 했는데, 먼지들이 경기 전 세밀하게 조정된 사이클들에 들어가지 않도록 잘 보이게 칠한 것이었다. 이런 사소한 조정들을 거친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나타났다. 브레이스 퍼드가 영입된 지 겨우 5년 만에 브리티시 사이클링 팀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도로 사이클 및 트랙 사이클 경기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였다. 전 종목을 통틀어 60%의 금메달을 석권한 것이다. 4년 후 런던 올림픽에서는 9개의 올림픽 신기록과 7개의 세계 신기록을 경신했다. 그리고 그해 브래들리 위긴스가 영국 사이클 역사상 최초로 투르드 프랑스에서 우승했다. 그 다음 해부터 2015년, 2016년, 2017년까지는 같은 팀 소속 크리스토퍼 프룸이 우승을 거머쥐면서 영국팀은 6년간 투르드 프랑스에서 5번 우승하는 기염을 토했다. 2007년에서 2017년까지 10년 동안 영국 사이클 선수들은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178개의 메달을, 올림픽과 패럴림픽에서 66개의 금메달을, 투르드 프랑스에서 5번 우승을 따냈다. 협회는 사이클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운영을 했다고 평가받았다. 매일 1%씩 달라졌을 뿐인데, 1%의 성장은 눈에 띄지 않는다. 가끔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할 때도 있다. 하지만 이는 무척이나 의미 있는 일이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더욱 그렇다. 지극히 작은 발전은 시간이 흐르면 믿지 못할 만큼 큰 차이로 나타날 수 있다. 수학적으로 생각해보자. 1년 동안 매일 1%씩 성장한다면 나중에는 처음 그 일을 했을 때보다 37배 더 나아져 있을 것이다. 반대로 1년 동안 매일 1%씩 퇴보한다면 그 능력은 거의 제로가 되어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작은 성과나 후퇴였을지라도 나중에는 엄청난 성과나 후퇴로 나타난다. 결과는 그동안의 습관이 쌓인 것이다. 순자산은 그동안의 경제적 습관이 쌓인 결과다. 몸무게는 그동안의 식습관이 쌓인 결과이고, 지식은 그동안의 학습 습관이 쌓인 결과다. 방 안의 잡동사니들은 그동안의 청소 습관이 쌓인 결과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해서 했던 일의 결과를 얻는다.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갈지 궁금한가? 자잘한 발전과 퇴보를 그래프로 그려보고 매일의 선택이 10년, 20년 후를 어떻게 그려나가는지 확인해보라. 당신은 매달 버는 것보다 덜 쓰는가? 매주 체육관에 가는가? 매일 책을 읽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는가? 이런 작은 분투가 우리의 미래를 규정한다.
시간은 성공과 실패 사이의 간격을 벌려놓는다. 우리가 어디에 시간을 들였든 그것은 복리로 증가한다. 좋은 습관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지만 나쁜 습관은 시간을 적으로 만든다. 습관은 양날의 검이다. 좋은 습관은 우리를 성장시키지만 나쁜 습관은 우리를 쓰러뜨린다. 그래서 매일 하는 일들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습관이 어떻게 작용하고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로 삶을 채워나갈 수 있는지 알아야 위험한 칼날을 피할 수 있다. 낙담의 골짜기를 견뎌라. 지금 앞에 있는 테이블에 얼음 덩어리가 하나 있다고 해보자. 숨을 내쉬면 하얀 김이 보일 정도로 방은 춥다. 현재는 영하 4도 정도지만 방은 서서히 따뜻해지고 있다. 영하 4도, 영하 3도, 영하 2도. 아직 테이블에는 얼음 덩어리가 있다. 영하 1도.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0도가 된다. 얼음이 녹기 시작한다. 온도는 그전까지도 계속 올랐지만 변화가 없어 보였다. 그러나 영하 1도에서 1도가 더 오르자 거대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처럼 중대한 돌파구의 순간이란 대개 이전의 수많은 행위들이 쌓이고 쌓인 결과다. 습관 역시 대부분 중대한 한계점에 도달해서 새로운 성과를 보이기 전까지는 아무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과정 초기와 중기에는 이른바 낙담의 골짜기가 존재한다. 우리는 발전이 직선적으로 나타나리라 기대하지만 처음에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달 동안은 별 효용없는 변화들만 보여 낙심한다. 뭐가 해낼 수 있다고 느껴지지 않고 계속해서 과정들이 축적되고 있음에도 결과는 아직 저 멀리에 있다. 꾸준한 습관을 세우기 어려운 이유는 여럿 있지만 이런 과정의 어려움도 그중 하나다. 변화는 극히 작고 눈에 보이는 결과는 없으니 쉽게 그만두는 것이다. 보통 우리는 한 달 동안 매일 달리기를 했는데 왜 몸에 변화가 없지? 라고 생각한다. 한번 이런 생각이 들면 좋은 습관을 한쪽으로 밀어버리기 쉽다. 하지만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어내고 싶다면 정체기, 그러니까 여기서 잠재력 잠복기라고 부르는 기간을 돌파할 때까지 습관을 유지해야 한다. 마침내 잠재력 잠복기를 돌파하고 나면 모르는 사람들은 하룻밤 사이에 성공했다고 말할 것이다. 세상은 그 모든 과정이 아니라 가장 극적인 사건만 본다. 하지만 자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일을 해왔는지 안다.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것 같을 때도 계속 밀어붙여서 결국에는 오늘이 만들어졌음을 안다. 목표 따윈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기. 흔히 몸매를 가꾸든 회사를 운영하든 걱정을 덜하고 더욱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든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나 역시 습관에 대해 오랫동안 이런 관점에서 접근했다. 습관 하나는 곧 도달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였다. 원하는 학교 성적, 체육관에서 들고자 하는 역기무게, 사업을 해서 얼마를 벌어야 하는지를 목표로 설정했다. 하지만 그런 목표들 중에서 성공한 것은 극히 일부였고 대부분 실패했다. 나는 내가 얻어낸 결과들이 처음에 세웠던 목표와는 거의 관계가 없고 사실 모든 것은 시스템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스템과 목표의 차이는 무엇일까? 목표는 우리가 얻어내고자 하는 결과이며 시스템은 그 결과로 이끄는 과정이다. 감독의 목표는 챔피언십을 획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스템은 선수들을 선발하는 방식, 코치들을 다루는 방식, 실행하는 방식이다. 기업가의 목표는 수백만 달러짜리 사업을 세우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스템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테스트하는 법, 직원을 고용하는 법, 마케팅 캠페인을 하는 법이다. 악기 연주자의 목표는 새로운 곡을 연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스템은 몇 번 연습할 것인가, 어떻게 틀을 깨고 다른 방식으로 연주할 것인가, 배운 내용을 어떻게 나만의 것으로 소화할 것인가가 된다. 미국 프로 미식축구 대회 슈퍼볼 3회 우승자 빌 워시는 말했다. 점수를 신경 쓰는 건 점수뿐이다. 이는 삶의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다. 더 나은 결과를 내고 싶다면
목표를 세우는 일은 잊어라. 대신 시스템에 집중하라.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 목표가 무용지물이라는 말일까? 물론 아니다. 목표는 방향을 설정하는 데 필요하며 시스템은 과정을 제대로 해나가는 데 필요하다. 그러나 목표를 생각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고 시스템을 고안하는 데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목표 설정의 목적은 게임에서 이기는 것이다. 반면 시스템 구축의 목적은 게임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목표 설정보다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개선하고 발전해 나가는 순환고리를 만드는 것이다. 즉, 과정에 전념하는 것이 발전을 결정한다. 챕터 2. 정체성,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큰 비밀. 습관을 바꾸기가 어려운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변화시키고자 하는 대상이 잘못되었다. 둘째, 변화의 방식이 잘못되었다. 이 챕터에서는 첫 번째 챕터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우리의 첫 번째 실수는 변화시키고자 하는 대상을 잘못 골랐다는 데 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수준이 마치 양파 껍질처럼 여러 단계,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아야 한다. 첫 번째 층은 결과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살을 뺀다거나 책을 낸다거나 챔피언십을 따낸다거나 하는 것이다. 우리가 세운 목표 대부분은 이 단계와 연관되어 있다. 두 번째 층은 과정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 층은 우리의 습관과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데 맞춰져 있다. 매일 체육관에서 새로운 운동을 해본다던가 작업 흐름을 개선하고자 책상에 널린 잡동사니들을 정리한다든가 명상훈련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세운 습관 대부분이 이 단계와 연관되어 있다. 가장 안쪽의 세 번째 층은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 층은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키는 데 맞춰져 있다. 세계관, 자아상, 자신과 타인에 대한 판단 같은 것들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가설, 편견들 대부분이 이 단계와 연관되어 있다. 결과는 우리가 얻어낸 것이며 과정은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정체성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다. 꾸준히 유지될 습관, 1%의 개선을 위한 시스템을 세우려고 할 때 이 세 단계 중 더 낫거나 더 못한 어느 한 단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변화의 단계 모두가 각각의 방식으로 유용하다. 문제는 변화의 방향에 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습관을 변화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결과 중심의 습관을 형성한다. 그러나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체성 중심의 습관을 세워야 한다. 이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집중하는 데서 시작한다. 우리는 뭔가를 개선하고자 할 때 정체성 변화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이렇게 생각할 뿐이다. 날씬해지고 싶어. 이번 다이어트를 계속하면 날씬해질 거야.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할 행동만 생각한다.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지 않고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음을 깨닫지 못한다. 모든 행동의 기저에는 믿음 체계가 있다. 이는 사람이나 조직, 사회, 토론 등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어떤 시스템 또는 어떤 습관의 기저에는 일련의 믿음과 가정들로 이뤄진 정체성이 깔려 있다. 나에게 적합하지 않은 행동은 오래 유지되지 않는다. 돈을 많이 벌지만 내가 버는 것보다 쓰는 걸 더 잘하는 사람이라면 계속 돈을 쓰는 쪽으로 이끌릴 것이다. 더 건강해지고 싶은데 뭔가를 성취하는 것보다 편안함을 우선시하는 사람이라면 운동보다는 쉬는 쪽으로 이끌릴 것이다. 근본적인 믿음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습관을 바꾸기란 무척이나 어렵다. 새로운 목표와 계획을 세웠지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변화하지 않았다면 말이다. 진정한 행동 변화는 정체성 변화에 있다. 우리는 무언가가 되고 싶어 그와 관련된 습관을 시작한다. 하지만 그 습관을 꾸준히 해나가는 건 오직 그것이 자기 정체성에
일부가 될 뿐이다. 목표는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독서가가 되는 것이다. 목표는 마라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목표는 악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대개 각자의 정체성을 반영한다. 우리는 의식했든 의식하지 않았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가 믿고 있는 대로 행동한다. 여기서 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다. 우리의 믿음과 세계관이 우리가 하는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그건 애초에 어디서 나온 것일까? 어떻게 그런 자아상을 형성한 것일까? 어떻게 우리를 방해하는 정체성의 조각들을 점차적으로 지워나가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 수 있을까? 인생을 바꾸는 2가지 질문. 정체성은 습관에서 나온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나진 않는다. 정체성은 경험을 통해 습득되고 익숙해진다. 엄밀히 말하면 습관은 정체성을 만들어 나간다. 매일 침구를 정돈한다면 나는 체계적인 인간이라는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다. 매일 글을 쓴다면 창조적인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다. 매일 운동을 한다면 운동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다. 행위를 반복해 나갈수록 그 행위와 연관된 정체성은 강화된다. 나 자신의 정체성이 지금 당장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오로지 그것을 믿는다. 정체성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정체성에 대한 증거가 쌓여갈수록 그 정체성은 더욱 강화된다. 물론 우리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만이 습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주 반복하는 행동도 습관이 되며 대개 그런 반복이 습관 형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삶에서의 경험 하나하나는 자아상을 조정한다. 그렇지만 공을 한 번 찼다고 해서 누구나 스스로를 축구하는 사람으로 여기진 않는다. 그림 한 장 그렸다고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는다. 하지만 이런 행위를 반복해 나가면 증거가 서서히 쌓이고 자아상이 변화하기 시작한다. 이런 관점에서 습관을 세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는 점진적인 진화다. 아주 작은 노력 하나, 완전히 변화하겠다고 결심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변화하지 않는다. 우리는 조금씩, 매일매일 하나하나씩 변화한다. 자아는 아주 미세하게, 지속적으로 진화해 나간다.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되려면 새로운 증거가 필요하다. 늘 주던 곳에 표를 주고 있다면 늘 어떤 결과를 얻을 뿐이다.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변화는 다음에 간단한 2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결정한다. 2번째, 작은 성공들로 스스로에게 증명한다.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결정하라. 개인으로서든 집단으로서든 지역사회든 국가든 자신이 되고 싶고 원하는 상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당신은 어떤 것을 대변하고 싶은가? 당신의 주요 기준과 가치들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되길 바라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20kg을 감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새로운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책의 주요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정체성 중심의 습관이라는 개념이다. 습관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우리의 정체성은 습관을 형성한다. 이는 쌍방향으로 작용한다. 모든 습관 형성은 이런 순환고리를 가지고 있다. 중요한 건 결과보다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 원칙, 정체성이 좀 더 순환돼야 한다는 점이다. 초점은 늘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어야지 어떤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데 있으면 안 된다. 습관은 자존감이다. 정체성 변화는 습관 변화의 길잡이다. 이 책은 당신 자신, 가족, 집단, 회사에서 더 나은 습관을 세우는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상기시킬 것이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자신에 대한 믿음을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다. 정체성은 단단한 포석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다. 매 순간 바꾸고 선택할 수 있다. 오늘 선택한 습관으로 지금 내가 원하는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이것이 이 책의 더 깊은 목적, 습관이 중요한 진짜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궁극적으로 습관은 내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습관은 자신에 대한 가장 깊은 믿음을 개발하는 최고의 수단이다. 말 그대로 나 자신이 습관이 되는 것이다. 챕터 3. 무엇이든 쉽고 재밌게 단순하게. 습관이란 자동적으로 실행하게 될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한 행동이다. 습관은 경험을 통해 학습된 정신적 지름길이다. 하지만 의식은 자기가 할 일을 무의식에 떠넘겨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하는 걸 좋아한다. 습관을 세우는 과정은 신호, 열망, 반응, 보상이라는 4가지 단계로 간단하게 나눌 수 있다. 습관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며 이를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는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습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자. 이 패턴은 모든 습관의 중추로 우리의 뇌는 매 순간 똑같은 순서로 이 단계들을 밟아 나간다. 먼저 신호가 있다. 신호는 뇌가 행동을 시작하게끔 자극한다. 여기에는 보상이 예상되는 정보가 약간 있다. 우리의 정신은 보상이 어디 있는지 단서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외적 환경을 분석한다. 신호는 보상에 가까워지는 첫 번째 지표이기 때문에 이는 열망으로 이어진다. 열망은 두 번째 단계로 모든 습관 뒤에 있는 동기적 힘이다. 동기나 욕망, 즉 변화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면 행동할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열망하는 것은 습관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가져올 변화다. 모든 열망은 내적 상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구와 연결되어 있다. 열망은 사람마다 다르다. 이론상 어떤 신호가 열망을 끄집어낼 수 있지만 실제로 누구나 같은 신호에 동기가 생기지는 않는다. 도박사에게는 슬롯머신 소리가 강한 욕망을 일으킬 수도 있다. 하지만 일부 도박사들에게는 그런 촉매가 카지노의 딸랑거리는 소리나 차인벨 소리 같은 배경 소음일 수도 있다. 신호는 해석되기 전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다. 관찰자의 생각, 느낌, 감정은 신호가 열망으로 변환된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반응이다. 반응은 우리가 수행한 실제 습관으로 생각이나 행동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반응은 우리에게 동기가 일어나는 방식과 그 행동에 대한 저항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마지막으로 반응은 보상을 가져다 준다. 보상은 습관의 최종 목표다. 신호는 보상을 알아차리는 일에 관한 것이다. 열망은 보상을 원하는 일에 관한 것이다. 반응은 보상을 얻어내는 일이다. 어떤 행동이든 4단계 중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습관이 되지 않는다. 신호를 제거하면 습관의 단계로 들어가지 않는다. 열망이 감소하면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다. 반응이 어려우면 그 행동을 할 수가 없다. 보상이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나중에 그 일을 다시 할 이유가 없다. 첫 3단계가 없다면 행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4단계 모두 없다면 행동은 반복되지 않는다. 요컨대 신호는 열망을 촉발하고 열망은 반응의 동기가 되며 반응은 보상을 제공하고 보상은 열망을 충족시키며 이는 신호와 관계가 있다. 이 4단계는 신경학적 피드백 순환, 즉 신호, 열망, 반응, 보상 체계를 형성하며 궁극적으로 자동화된 습관을 만들어준다. 이 사이클을 습관 순환이라고 한다. 이 4단계는 이따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매 순간 작동하고 활성화되는 끝없는 피드백 순환골이다.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 뇌는 지속적으로 환경을 살펴보고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다른 반응들을 시도하고 결과에서 배운다. 전체 과정은 찰나에 이루어지며 우리는 이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모든 것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반복한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시간, 그리고 신호 열망 반응 보상의 4단계가 우리가 매일 하는 대부분의 일들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이 4단계들을 반영해 좋은 습관을 고안하고 나쁜 습관을 제거할 수 있는 실제적인 행동틀을 세워야 한다. 나는 이 틀을 행동 변화의 4가지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좋은 습관을 만들고 나쁜 습관을 깨트리는 간단한 규칙들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법칙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법칙, 신호, 분명하게 만들어라. 두 번째 법칙, 열망, 매력적으로 만들어라. 세 번째 법칙, 반응, 하기 쉽게 만들어라. 네 번째 법칙, 보상, 만족스럽게 만들어라. 습관은 각자의 인생에 존재하는 시스템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다. 이제는 이 법칙들을 하나씩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좋은 습관을 자연스럽게 형성하고 나쁜 습관들을 버리는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법칙들을 어떻게 이용할지 설명할 것이다. 금일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